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원품을 공부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이제 오랫동안 요원품을 공부해 오셨으니까 오늘 본문도 잘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이 어떻게 죄가 되고 복이 되고 그 죄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말과 글을 통해서 복을 잘 지을 수 있는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요원품 36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보에 보면 36장에 나와 있죠.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도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 글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말을 하죠. 오늘 아침에 말 몇 마디 정도 하셨습니까?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1층에 계속 있다가 오늘은 조금 일찍 왔더니 막 말을 많이 하시더군요. 말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그 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복 짓는 말은 얼마나 하셨는지, 또 복 안 되는 말은 얼마나 하셨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복 짓는 말을 많이 하셨죠? 네, 아마 우리 교도님들은 복 짓는 말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잘 하셨고요. 복 짓는 말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 덜 해도 될 때가 있어요. 그 옛날에 휴대폰 광고, 스님하고 한석규 씨가 대나무 밭을 거닐면서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 같이 요 잠시 멈춰도 좋아요. 그리고 어디를 보냐,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내 속마음을 잘 들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심코 뱉는 한마디, 또 그냥 큰 생각 없이 쓰는 글 한 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무게를 깨닫고 우리 말과 글을 통해서 복을 짓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말과 글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유명한 사례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붕괴됐는가? 1989년 11월 9일에 동독 정부는 여행 자유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여행 규정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그 규정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국경 개방을 하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독 공산당 대변인인 샤보프스키, 이름도 어렵네요.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자가 이 규정은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정확한 그 기자의 말에 우리말로 건성나발이라 그러잖아요. 건성나발로 대답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지체 없이 발효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래서 그 기자의 말이, 그 공산당 대변인의 말이 기자를 통해서 저녁 뉴스로 전국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에 동독과 서독은 본래 하나였는데 세계대전의 책임을 물어서 나눠진 거잖아요. 얼마나 서로 만나고 싶겠어요. 친척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막 장벽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국경 수비대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부안에 있는 사람들은 월북 한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월북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친척들이 다 살아 계실까, 돌아가셨을까, 또는 옛날에 개성에 우리 교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장소는 어떨까 궁금하니까 가보고 싶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면은 그냥 다 터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날이 곧 올지 모르는데, 정산 종사님은 통일이 언제 됩니까? 하는 제자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통일이 언제 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자고 나면 될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언제 자고 나면 될지 아직 모르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통일될 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통일될 때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그 공산당 대변인의 말 한마디, 지금부터 발효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게 됐거든요.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빨리 오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막을 수도 있는 것이 말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가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그래서 격려의 한마디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비난이나 험담은 깊은 상처를 주어서 불안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과 글은 형태가 없지만은 그 위력은 칼보다 더 강하다 합니다. 펜의 힘이 칼보다 강하다.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동영상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동영상이 많아가지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씁니다. 댓글 다는 걸 보면 어쩜 그렇게 좀 걱정스럽게 다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에 가서 잘 수행을 했다,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은 거기에 또 반대되는 글을 또 쓰더라고요. 쓰면서 가짜 뉴스 같은 걸 댓글로 막 달아요. 그런데 그거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민성효가 달았는지 누가 달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잘 모르고 달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무슨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비난하는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그 댓글 보고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글 한 줄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악한 의도로 아니래도 장난스럽게 또는 그냥 재미삼아 말 한마디 하고 글 한 줄 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생명을 잃을 정도까지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 한마디나 글 한 줄이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본문에 나와 있죠.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미타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농담이었어, 장난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은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교사들이나 교수 말을 주로 하는 사람, 저희도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죠. 더 높고 우리 어르신들 같이 조용조용하게 옆에 친구한테만 말하고 그런 분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다 아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어제 뭐 했어? 지난주에 뭐 했어?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거는 크게 상처를 줄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도 서로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말로 인한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조심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뜨거운 거를 만지려고 할 때 이게 엄청 뜨거운 거라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애비 이렇게 하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죠. 그것은 뜨거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만지면 살짝 이 근처까지 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도 안 되게 돼요. 그럼 뜨거운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컵이 매우 달궈진 것이라는 걸 안다면은 뭔가 이렇게 헝겊을 대든지 수건을 대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르면은 덥석 잡게 되죠. 그래서 모르고 하면은 훨씬 더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알 경우는 대응 방안을 생각하죠. 뭐를 대고 들면 좋겠다 아니면은 시켰다가 나중에 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를 때에는 덥석 짚게 되고 그것은 큰 화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저유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설저유부 혀 설자에 이제 부는 도끼 부자요. 혀 밑에 도끼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혀 밑에 도끼가 있습니까? 혀는 가장 부드러운 거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의 예로 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데 그 속에 도끼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도끼로 찍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그 TV 광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컴퓨터 키보드가 있고 거기에 한자로 칼도자가 있었어요. 여기도 저기도. 그래서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 쓰면서 도끼로 찍는 것 같은 상처를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그림을 찾으려니까 옛날 거라서 잘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키보드 사이사이에 칼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키보드에는 칼도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혀 끝에는 설저유부가 안 돼야 되겠죠. 설저유부가 안 돼야 되겠습니다.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도끼로 찍는 것 같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저유부라는 말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말로서 언제든지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한번 내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요즘은 전화 통화를 할 때 뉴스를 볼 때 잘 보시죠.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대부분이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싶더라도 전화기에 대고 하면 안 됩니다. 만나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나 할 수 있지만은 전화기에 대고 하면은 그 사람이 혹시 녹음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리할 때 증거로 내밀 수가 있겠죠. 내가 유산 30억 넣어줄게 이렇게 했다고 며느리한테 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전화기에 녹음을 싹 해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 나한테 못되게 하니까 안 줘? 이렇게 하면 증거로 그 30억 내밀면 30억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할 때도 조심, 말할 때도 물론 만나서 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런 컴퓨터나 전화기나 이런 이용을 할 때 꼭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말을 하거나 남의 허물을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쏘아댔지만은 그 말이 결국 나한테 돌아와 가지고 나를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복 받기를 좋아하지만은 복 짓기는 싫어하고 화 받기를 싫어하지만 죄를 짓기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못할 때 그 말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큰 고초를 겪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늘 보고 있죠. 우리는 산 경전을 늘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경전이 매일 뉴스에 산 경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주면서 자기가 복을 지으면서 시켜줍니까? 대개의 경우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깨우쳐 주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도 복을 짓고 세상을 깨우쳐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좀 줄어들면 좋겠어요.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확고한 이념을 후대에게 잘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흑인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도 잘했고 연설도 잘했기 때문에 늘 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도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그분이 참 말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과 글로 복 짓는 지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말과 글로 복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신구의 삼업이다 그럽니다. 신 몸신자, 구입, 의는 생각이죠.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짓는 것이 구업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짓는 죄다 그 말인데 우리 계문에 말과 관련된 계문이 몇 개 정도 있어요? 30계문 중에서 말과 관련된 게 4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말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 짓는 말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실한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의 말을 말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빈말로 누구에게 뭘 준다든지 또는 안 죽어서 많이 줬다든지 그렇게 과장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 오히려 빚이 되고 덕을 상한다 그랬습니다. 빈말로 내가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따가 우리 밥 한번 먹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먹자는 사람이 돈을 낼 줄 알아요. 먼저 먹자는 사람이 밥값을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같이 약간 순진한 사람은 그러면 날짜를 언제를 잡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잘 모르고 날짜를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당황해서 정말 진심으로 밥 사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줄 수도 있어요. 내가 밥 한번 살게, 차 한번 살게 이런 말 진심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죠. 말을 일단 뱉어놓고 보면 뭐가 됩니까?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말빚을 진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빚을 져요. 그러니까
밥을 사주려면 진심으로 사줄 생각을 하고 사주겠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내가 뭘 이제 예를 들면, 아유 내가 저 친구에게 엄청 잘해줬어, 뭘 많이 줬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사실이면 좋은 일이죠. 잘하신 거죠. 그런데 별로 잘하지도 못했고 좋은 것도 안 줬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전봇대 옮기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오래됐는데 그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경호 의원께서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서명을 받아갖고 진행을 해 주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해결은 완전히 안 됐으니까 감사하다는 소리는 해결되고 나서 하고, 네. 만약에 안 하면 이제 빚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은. 그 장경호 의원은 우리 이리교당 교도님이에요. 장정일이의 본명이.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긴 하지만 우리 교도니까 같이 도반으로 생각하고 만날 때 잘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다음도 잘 해주셔야죠.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허공법계에 빈 말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문이 이번에 정말 좀 길어서 제가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그 내용을 실천해야지 이 생각 하시죠? 네. 그 중에서 내가 쓴 게 아니고 민성효가 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내가 안 썼어도 꼭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 속에. 예, 그 숙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같이 하기로 해요. 그러실 거죠? 네.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화합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간질하는 말을 피해서 화합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복 중에서는 인화하는 복이, 화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 사람하고 친구가 셋이 있으면 한 명이 들어서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이간질을 하는 말을 하지 말고 화합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아이고 이 친구가 너를 칭찬하더라, 너가 그렇게 잘한다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또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주면 서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셋이 다 함께 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유 걔가 지난번에 너 욕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간질을 하는 말을 하지 말고 화합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팔 분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다 나팔이 있어서 그 나팔을 불 때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고,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부는 거에 따라서 죄와 복이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죄 되는 말은 안 하고 복 되는 말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는 그 말을 한다면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다 흥하게 된다. 그래서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화합하는 말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익산에 여기 근무하다 보니까, 익산은 형제들이 많은 집은 첫째는 이리교당, 둘째는 남중교당, 이런 식으로 여러 교당이 다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속속속속 이렇게 형제간들이 모여가지고 아유 너그 교당은 뭐 했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은 것은 안 하기로 합시다. 네. 네. 그 다음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제가 부드러운 말 잘 못하는데 저는 지적을 탁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걸 잘못하면 그거 너 이렇게 했대 그렇게 하면 잘 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하는데도 참 잘 안 고쳐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왔어요. 약간 치매가 왔어. 그래서 아들 보고 마당에 노는 까치를 보고 야야 저 새가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럼 처음에는 아버지 까치입니다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물어보면 아버지 까치입니다. 세 번째 물어보면 까치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너는 어릴 때 저 새가 무엇이냐고 100번도 넘게 물어봤다. 100번도 넘게 물어봤다. 그런데 서너 번 물어본 걸 갖고 짜증을 내잖아요, 자식은. 그래서 자식이 부모 하는 것의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를 듣는다 그럽니다. 네, 지금 어른들은 자식을 생각하겠지만 내 부모한테 나는 어떻게 했나? 까칠하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부드러운 말 그것이 중요하죠. 부드러운 말은 공기보다 더 가볍죠. 부드러운 말. 정말 부드러운 게 이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사람의 혀죠. 혀고 그 다음에 물질로서 부드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공기, 물 이런 거죠. 그런데 물도 그 부드럽지만은 낙숫물이 오래 떨어지면 그 낙숫물이 떨어지는 밑에 돌이 홈이 베이게 됩니다. 그처럼 이제 부드러운 것도 강한데 사실은 정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엄청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구 사무국의 김신강 교무는 참 말을 부드럽게 잘해요. 제가 이제 다른 교무들 혼내고 이렇게 해도 아유 그걸 부드럽게 고쳐서 잘 말해주고 그들을 잘 타이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큰 재주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을 잘 하는 것도 큰 재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하에서 제일 강한 것이 대종사님께서는 도덕이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항복받는다 그랬는데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물, 부드러운 공기같이 부드럽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미워하고 나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 혹시 나는 너무 부드럽지 못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익한 말입니다. 유익한 말. 의미 없고 쓸데없는 잡담은 줄이고 남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유익한 대화를 나눈 거죠. 이 사람하고 만나서 말할 때 나도 기분이 좋고 저쪽도 기분이 좋은 것은 서로에게 유익한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를 만났는데 헤어져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좀 유익하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또 약간 헤어졌을 때 뒤가 캥긴다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마동교당의 동우관광 용사님이 계십니다. 동우관광 사장님이신데 차를 빌리면 늘 차가 떠날 때까지 거기 와 계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제 이제 남중지구 그 법강 항마의 훈련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거기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철원 의원이 내일 법회에 온대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엄청 신심장하고 훌륭한 분이래요. 그 부모님이 금강교당을 낼 때 그때 큰 공덕을 끼쳤다고 그러세요. 아들은 잘 안 나오는데요? 제가 그랬죠. 박철원 의원은 박대성이에요. 본명이 박대성님이신데 아들은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전화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용사님이 박철원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은 박철원 의원도 저한테 부모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심이 영 없나, 심형교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시라니까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다시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법회에 참석한 우리 장정일 교도님하고 박철원 의원은 본명이 박대성이에요. 박대성 교도님께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따가 인사하면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과 글에 조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말과 글 때문에 화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정치와 종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수레가 잘 나가는 거죠. 한 바퀴라도 삐걱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전망품에 말씀하시기를 종교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사람을 찾을 때 서러우라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직원을 구하려면은 종교가에서 훈련 받은 사람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사람을 구할 때 저는 신심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요. 신심 있는 사람을 추천해. 그래서 그 신심 있는 사람이 그 기관도 발전시키고 자기도 거기서 정말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도 교도님들이 정치인이 돼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정말 바라요. 그리고 항상 응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과 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이 말과 글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 사람이 어릴 적에 성폭행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정말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큰 영향을 미쳤죠.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긍정적인 말을 잘해서 그와 같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는 글 한 줄이 남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드러운 말, 화합하는 말, 유익한 말 그런 말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하고 그러면 좋아요.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기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그 상대방에 관심이 있는 걸 물어보면 됩니다. 말 꺼내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기차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어색해요. 그러면은 이제 살살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여성학을 했으니까 여성학 저한테 원불교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원불교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장정일 교도님과 박대성 교도님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익산시 의회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상대방의 관심사. 요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요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우리 인사님 같이 한의사한테 저는 여기 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은 치료까지 해주려고 할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세상을 잘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말과 글로서 큰 공부를 할 수 있다. 큰 복을 지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로 해요. 감사합니다.